모든 게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프라인입니다. 2516 프리미어리그 위클리 리뷰 30라운드. 자, 오늘 마지막 경기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전이 새벽에 있었는데요.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30라운드 끝난 지금 위클리 리뷰 30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번니의 홈 터프무어에서 번니와 본머스가 맞붙어서요. 0대0 무승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머스가 번니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던 기회를 날리면서 이제 상위권 추격에 실패를 했는데 두 팀 모두 골대를 맞추는 불운도 따랐고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많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슈팅이 나왔던 골리스 드로우 경기였어요. 0대0 무승부 경기였죠. 자, 본머스는 이번 경기까지 10경기 무패 기록을 만들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4승 6무, 이번 시즌에만 4승 6무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번 시즌에만 골리스 드로우 0대0 무득점 경기를 5번이나 기록하면서 최다 골리스 드로우 기록팀이 되는 기록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본머스는. 자, 또한 이날 본머스는 22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 무득점으로 끝난 경기 중에 구단 최다 슈팅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지난 시즌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 시즌까지 총 2시즌 연속 10경기 무패 기록을 만드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번니는 울브스와 함께 지금 좀 강등이 확실시되는 느낌이죠. 게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와 울브스 경기, 이따 마지막에 리뷰를 해드릴 텐데 이 경기에서 또 울브스가 비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승점을 1점 쌓는데 성공을 하면서 번니와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누가 꼴찌가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 번니 이런 식으로 뭐 승점 1점이라도 쌓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꼴찌라는 또 이 불명의 타이틀을 번니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울브스가 공고한 꼴찌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지금 승점 3점 차까지 따라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니도 이 꼴찌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 썬덜랜드 홈에서 썬덜랜드와 원정팀 브라이튼이 맞붙어서 자, 0대1로 원정팀 브라이튼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민테가 슈터링처럼 보였던 그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썬덜랜드 원정에서 브라이튼이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승점 40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브라이튼도. 자, 이번 승리는 이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기록한 원정 2연승이고요. 썬덜랜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었는데 지금 이제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좀 홈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홈 3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썬덜랜드는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공격진 가뭄이 지금 좀 문제로 꼽히는데 이번 시즌 30라운드까지 오면서 11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 중에 있고 이는 울브스 그리고 노팅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좀 매우 답답함을 보이고 있는 시즌 중반기 때는 이제 그라니트 자카가 없어서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없어서 그게 좀 문제였었던 걸로 보이는데 후반기로 올수록 썬덜랜드는 이제 또 공격이 없다. 공격을 마무리를 지어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게 또 문제가 돼서 지금 강등권은 여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썬덜랜드지만 초중반부에 보여줬던 그 언더독의 그 강력했던 썬덜랜드의 모습이 조금 퇴색되고 있다. 26년 새해가 되면서 썬덜랜드가 지금 성적이 갑자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궤를 같이 하는 이유인데 26년도의 성적만 보면은 3승 3무 6패로 승점 12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썬덜랜드보다 못하고 있는 팀은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노팅엄, 그리고 번니, 그리고 토트넘 이렇게 네 팀이 썬덜랜드보다 못하고 있고 썬덜랜드도 그만큼 지금 26년 들어서 잘 못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경기로 가볼게요. 세 번째 경기는 자, 이 프리미어리그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던 경기입니다. 아스날과 에버튼이 맞붙었습니다. 아스날의 홈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원정팀 에버튼을 상대로 이날 경기가 이제 아르테타랑 모에스, 아르테타가 선수 시절 에버튼에 있을 때 이 사제지간이었던 감독과 선수가 이제 두 감독으로서 만난 좀 멋진 서사가 있던 경기였죠. 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자가 탄생했던 기념비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날. 아스날의 유망주 맥스 다우먼이 16세 53일의 나이로 쐐기골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스날이 에버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마두에케가 이 좌두에케로 선발 출전을 했고, 카이 하베르츠도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아스날이었어요. 자, 에버튼은 수비의 핵심 센터백 듀오죠. 타코우스키랑 브랜스웨이트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두 선수 모두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아스날이 에버튼 수비진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기의 전반 동안에는 에버튼에게서 더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특히나 그 맥닐의 슈팅이랑 골대까지 한번 맞췄었잖아요, 맥닐이. 그리고 그 한 번 더 슈팅을 가져갔을 때 그 칼라피오리가 그 미친 운동신경 보여주면서 그 생선 팔딱이듯이 다리 들어가지고 블록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렇게 좀 지리멸렬하게 싸움을 좀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후반 74분에 이제 교체 투입된 맥스 다우먼. 짧은 시간 동안 2개의 기회를 창출을 했고요. 경기 중 최다 드리블 시도, 5번의 드리블 시도를 가져갔고, 패스 13개를 만들었는데 12개를 정확히 연결하면서 또 패스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고, 경합은 총 8번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절반인 4번을 이기는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골, 요케레스의 골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크로스 기록도 했고, 그 장면에서 이제 경기 내내 잘했던 픽포드가 후반 그 맥스 다우먼의 크로스를 쳐내지 못하는 그 막판에 갑자기 그 큰 실수를 범하면서 그 요케레스의 결승골이 나오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95분 때에는 픽포드가 이제 골대까지 비우면서 공격 지원까지 나갔다가 결국에는 이 맥스 다우먼의 2번째 골이자 아스날 팀 2번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만들게 된 그 골이 나오게 됐죠. 맥스 다우먼이라는 선수의 그 폭발적인 활약 하나가 이날 아스날과 에버튼의 그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경기는 이제 딱 꼬집어서 말해야 되는 선수는 맥스 다우먼이죠. 맥스 다우먼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16세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고 진짜 엄청난 유망주 중에서도 끝장나는 유망주. 맥스 다우먼은 진짜 아스날의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드리블이면 드리블, 킥력이면 킥력, 스피드면 스피드도 좋더라고요. 맥스 다우먼은 차세대 영국 미드필더로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줄 것 같다. 아스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선수다.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가져간 맥스 다우먼이 이번 라운드에 가장 주인공이 될 만한 선수로 뽑힐 수 있겠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첼시의 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뉴캐슬이 맞붙어서요. 원정팀 뉴캐슬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0대1로 뉴캐슬이 승리를 했고, 이날은 이제 고든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첼시의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발목을 잡았죠. 몇몇 판정들이 첼시한테 조금 아쉬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뉴캐슬이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고 좀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첼시 선수들이 그 폴 티어니 중심에 둘러싸고서 허들럽 해가지고 하는데, 뭐 콜파머랑 폴 티어니랑 뭐 서로 막 눈도 마주치고 하면서 뭐 하는 짓거리지 저게 막 싶은, 아무 이유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첼시의 이 어린 선수진이 좀 쓸데없는 짓거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매 라운드마다 카드 컨트롤 문제도 있고, 얘네들이 좀 뭔가 이겨나가려고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 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첼시가 이 어린 선수들만으로 예전에 그 티아고 실바 같은 그 베테랑 선수가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뭐 경기를 이겼으면은 당연히 뭐 하하하 해프닝으로 웃어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원정팀 이 중요한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홈에서 뭐 뉴캐슬이 무슨 동네 핫바지입니까? 약한 팀도 아니잖아요. 주중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하던 거 봤으면은 저런 좀 정신 나간 짓거리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첼시 선수진이고 주장단이라면은 저런 짓은 좀 피할 것 같은데, 심판을 중심에 두고 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라고 느껴졌고, 또 결국엔 뉴캐슬한테 졌잖아요. 이 홈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첼시 입장에서는 이 챔스 티켓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리버풀한테도 지금 밀렸죠, 순위상. 지금 이 첼시가 지금 앞으로 첼시가 이겨야 되는 팀들이 리버풀, 아스톤 빌라, 맨유예요. 이 팀들이랑 지금 챔스 티켓 2장을 지금 겨루고 있는 건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첼시 선수들은. 지금 이 홈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승점 드랍하게 된 게 매우 뼈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드랍이 차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예상을 해봅니다. 첼시는 현재 홈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실 또 이날 뉴캐슬이 수비가 좀 단단했습니까? 좀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죠. 그리고 뉴캐슬의 고든은 이날 득점을 포함해서 첼시 상대로 3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해서 총 6골에 관여하며 단일 클럽 상대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캐슬의 고든이 첼시를 만나면 좀 더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날 이 닉 볼테마데, 이날 본인이 선호하던 그 10번 롤을 수행하면서, 볼테마데는 완전 원톱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는 것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딱 그 넘버 10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날 경기에서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보다 이날 경기의 그 영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볼테마데는 스트라이커보다는 딱 요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은 이선에서 굳이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느낌, 거기에 가운데에서 연계해주고 요 역할을 수행할 때 더 이 선수가 잘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든이나 요한 위사를 더 원톱으로 올리고 뉴캐슬은 볼테마데는 딱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날 경기로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부터 그 바르셀로나전이었죠. 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 흐름을 이어갔고, 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홈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라운드였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홈이죠.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과 맨시티가 맞붙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강등권인 웨스트햄이 우승 레이스 중인 맨시티에게 타격을 주면서 맨시티가 이제 또 우승 레이스에서 주춤하게 되었어요. 웨스트햄은 이번 라운드에 강팀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해서 승점 1점을 더해 17위 노팅엄과 같은 승점인 29점을 기록하면서 득실차로 지금 아직까지는 또 18위에 머물고 있는데, 뭐 노팅엄이 이 다음날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 노팅엄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는 순위가 잠깐이지만 바뀌었었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강등권을 벗어났던 주말이기도 했는데, 이제 또 노팅엄이랑 승점이 또 같아져가지고 이거 결국 웨스트햄이 강등권을 벗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강등권 싸움이 굉장히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이날 웨스트햄은 맨시티의 그 강력한 공격들을 막아낸 헤르만센 골키퍼가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고요. 맨시티는 이날 승점 1점만을 추가하면서 선두 아스날과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의 9점 차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선두권 레이스에서 맨시티가 이제 우승권 레이스라고 해야죠. 우승권 레이스에서 맨시티가 좀 아스날보다 한 걸음, 조금 반걸음이라고 할게요. 반걸음 멀어지게 된 그런 경기였고, 하필 또 이 강등권인 웨스트햄을 상대로 이렇게 덜미를 잡혀서 맨시티 팬분들한테는 조금 속쓰린 라운드였다. 30라운드까지 왔을 때 9점 차 승점을 뒤집고 우승을 했던 팀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딱 한 팀이 있어요. 30라운드부터 이 30라운드 초반대 라운드에 9점 차 승점을 뒤집고 2위였던 팀이 우승을 한 사례. 그게 바로 맨시티였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가 13, 1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 14 시즌 당시 1위 리버풀과 33라운드까지 승점 9점 차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거를 결국 뒤집고 그 당시 13, 14 시즌 우승을 맨시티가 했었습니다. 이날 맨시티가 실점한 그 마브로파노스의 그 헤더 동점골은 맨시티가 이번 시즌 실점한 13번째 동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 시즌 최다 동점골 실점을 기록 중에 있는 맨시티. 맨시티가 확실히 좀 근 10년 동안에 가장 공격력 포함 수비력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즌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맨시티 굉장히 잘하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이날 웨스트햄은 굉장히 재밌는 기록인데 슈팅을 딱 1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1개가 골로 연결이 되면서 이 경기에서조차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브로파노스의 그 헤더 동점골이 유일한 웨스트햄이 이날 기록했던 유일한 슈팅이었고,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최소 슈팅 기록과 타이 기록입니다. 당연하죠. 한 개 슈팅이 나왔으니까 최소 슈팅과 타이 기록이다. 예. 그러면서 맨시티가 강등권 웨스트햄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우승권 레이스에서 반발짝 멀어졌다. 주춤하게 됐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수정궁의 홈 셀러스트 파크에서 수정궁과 리즈가 맞붙어서 골리스 드로우 0대0 경기가 나왔습니다. 구드문드손이 퇴장당하면서 10명이 된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 페널티킥 기회마저 살리지 못했죠. 칼버트 루인이 헛방을 차가지고. 그러면서 홈팀 수정궁과
이 골리스 드로우를 만들게 되면서 승점을 1점씩 가져갔습니다. 리즈는 이날 경기로 새로운 기록을 만들게 되는데 전반전에 퇴장을 당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팀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구드문드손은 이날 전반전 2개의 옐로 카드로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2004년 5월에 리즈에서 활약했던 이 추억의 선수죠. 마크 비두카, 호주의 선수인데 마크 비두카가 전반전 2개의 옐로 카드로 퇴장을 당한 이후 전반전 경고 2장을 받고 퇴장을 당한 최초의 리즈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동안 190회의 패스들이 성공이 됐는데 또 이거는 2019년 번니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 이후 프리미어리그 전반전 최저 패스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스도 굉장히 적었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한 명이 또 퇴장까지 당하고 페널티킥 실축까지 나오고 아주 그냥 우당탕탕 짱구는 못 말려처럼 진짜 엄청 못 말리는 경기였어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진짜 안 풀리려면 또 이렇게도 안 풀리는구나 싶은 그런 경기였고 24년도 3월 이후에 수정궁은 처음으로 부상으로 빠지게 된 딘 핸더슨 없이 또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에 무조건 나오는 넘버원 골키퍼 딘 핸더슨이 없었는데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로 두 번째로 홈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게 되면서 수정궁도 시즌 초중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볼품없는 팀이 돼가고 있어요. 수정궁. 아직까지 중위권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리즈는 또 이날 승점 1점만을 추가하면서 승점 32점으로 강등권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이기는 한데 자, 그래서 수정군과 리즈는 좀 굉장히 좀 재미없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서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져갔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7번째 경기입니다. 드디어 이 또 재밌는 경기가 나왔는데 자, 맨유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가 맞붙어서 3대1로 홈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리그 3위와 4위를 기록 중인 이 두 팀이 챔스 티켓을 걸고 딱 맞붙었죠. 이 경기에서 이제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리그 3위 자리를 좀 공고히 했고 자, 아스톤 빌라는 어느새 지금 리그 3위 자리에서 벗어나서 4위를 유지 중인데 5위 리버풀이랑도 승점이 이제 2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티켓 한 장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이 아스톤 빌라가 될지 이 리버풀이 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라운드에서는 살짝 넘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챔피언스리그 레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첼시가 될지 요 티켓 한 장 싸움이 또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지금 맨유는 이 티켓 한 장 가져갈 것 같아요. 요 흐름새로 가면. 지금 이 마이클 캐릭 감독, 임시 감독이 와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정신을 차리고 뭔가 각성을 해서 다 깨어난 느낌이에요. 너무 잘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날 이 경기의 주인공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죠.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대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개의 어시스트, 2개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시즌 16호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이었던 데이비드 베컴의 9900 시즌 15개 어시스트를 뛰어넘는 기록을 만들면서 단일 시즌 기준 구단 최다 어시스트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리빙 레전드 그 자체. 100골 100어시 기록했던 것도 그 근자였던 것 같은데 와, 이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은 이 구단에 딱 기록이 박히는 또 굉장히 새로운 기록인 거잖아요. 지금 베컴이 이거 26년 동안 지켜오던 기록인데 와, 이거를 부페가 깨부수면서 새로운 레코드 메이커가 됐습니다.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 4개의 어시스트만 더 기록을 하면요 20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할 수 있고 이 기록은 티에리 앙리와 케빈 드브라이너가 가지고 있는 단일 시즌 최다 프리미어 리그 최다 어시스트 기록이랑 타이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또 이번 아직 라운드가 8라운드가 남아있는데 이 8라운드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리그 통산 맨유 구단을 뛰어넘어서 리그 통산 최다 어시스트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단일 시즌 기준.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을 또 만들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역사가 이번 시즌에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이것도 또 굉장한 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실제로 남아 있는 경기들을 보면은 맨유랑 부페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막 어려운 경기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 선수 진짜 본인의 그 전성기를 모두 다 이 맨유 암흑기에 갈아 넣은 진짜 레전드 당연히 레전드라고 불러야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진짜 25, 6살인가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가지고 그 본인의 최전성기 모든 시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그 암흑기에 다 꼬라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100골 100어시를 만드는 이 대기록까지 만들면서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가 볼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리스펙을 받아야 되는 선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 정도의 대우를 또 해줘야 되는 선수다. 자, 근데 이런 선수를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우디에 팔 생각을 했었다니 아무리 큰 돈이 오고 갈 수 있었던 기회라고는 해도 자, 맨유는 지금이라도 이 제정신을 차린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캐릭 맨유 임시 감독은 맨유 부임 이후에 리그 9경기에서 승점 22점을 쌓았고 이 기록은 같은 기간 다른 그 어떤 클럽보다 지금 많은 승점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반면에 이 챔스 진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아스톤 빌라는 리그 3연패를 지금 기록하면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 뒷심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도 좀 떨어져 보이고 부상으로 나가 있는 선수들의 그 빈자리도 점점 더 크게 보여지고 반면에 지금 또 맨유는 이날 또 셰슈코 선수는 또 교체로 들어와서 또 득점까지 또 성공하면서 시즌 9골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완전히 지금 옛날 솔샤르나 치차리토 보는 것처럼 완전 슈퍼 조커로서 이 정도 활약을 보여주고 이 정도 임팩트를 보여주면 1,000억이 아깝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셰슈코는 슈퍼조커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공격 옵션 중에 하나로 딱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가 맞붙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 4위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8번째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와 풀럼이 노팅엄 포레스트 홈 시티 그라운드에서 맞붙어서 골리스 드로우 0대0 무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무득점 경기가 나오면서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져갔습니다. 자, 웨스트햄이 맨시티와 비기면서 강등권을 벗어났던 상황이라 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팅엄이 풀럼이랑 이 골리스 드로우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해서 자, 웨스트햄과는 승점을 동률을 이루게 됐고 골 득실 차로 겨우 우위에 서면서 간신히 17위에 랭크가 됐어요. 이번 라운드에는. 자,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은 이번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컬러를 정립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두 번째로 유효 슈팅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경기가 됐습니다.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 공격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경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이어나갔던 풀럼이었고 첫 번째로 유효 슈팅이 0개 나왔던 경기는 지난 10월에 아스날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팅엄을 상대로 풀럼은 또 이날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자, 오히려 노팅엄이 공격적으로 더 효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아쉬운 장면도 더 많았죠. 그 골대를 맞췄던 아이나 선수의 장면이라든지 VAR로 취소는 됐던 그 은도의 선수의 골 장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팅엄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노팅엄은 현재 리그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30경기 중에서 14경기를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울브스의 15회에 이어 무득점 경기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라는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나 크게 작용할 줄 몰랐던 노팅엄이었던 것 같아요. 노팅엄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토트넘, 웨스트햄과 함께 그 18위 강등권 딱 한 자리 강등권의 최상단 딱 한 자리 그 18위를 가지고서 강등권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9번째 경기 리버풀과 토트넘이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맞붙어서 야, 이거 꿀잼이었습니다. 이 토트넘이 여기에서 드디어 승점 1점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토트넘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팅엄과 웨스트햄과 함께 그 18위 잔류 경쟁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쓰일 승점 1점을 심지어 리버풀 상대로 그것도 안필드에서 따내면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어요. 또 뭐 희망을 이어나가든 뭐든 말은 이렇게 했어도 사실 지금 토트넘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클럽 규모로나 클럽 매출이나 뭐 인기도나 빅6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팀인데 지금 이 강등권 싸움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팀이 안 좋으려니까 또 이렇게까지 이번 시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아스날을 좋아하지만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 토트넘 경기를 더 많이 챙겨보기도 했고 토트넘이라는 팀이 또 이렇게 너무 못하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좀 더 잘하면서 이 좀 경쟁 구도도 더 잘 가져가고 그래야 이 프리미어리그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그 경기 막판 갈수록 이 토트넘 선수들의 그 눈빛이 살짝 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진짜 개됐다 이런 느낌을
이날 좀 딱 들었는지 정신 차리고 그 막판까지 집중력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89분 그 경기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까지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죠. 특히나 이날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들이 이 스펜스랑 프림퐁의 그 좌측에서 맞붙었던 그 스피드 대결, 요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소보슬라이가 또 프리킥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제가 요 경기까지 보면서 딱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25m 밖에서의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은 페널티킥과도 같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5에서 30m 지점에서의 그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은 진짜 경이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더럽게 잘 차더라고요. 특히나 이날 이제 지난 라운드 에키티케 머리 스타일 하고 나왔다가 제가 머리 스타일에 힘주면은 선수, 저렇게 잘생긴 백인 선수가 머리 스타일 쓸데없이 머리 스타일 바꾸면은 폼 안 좋다 했더니 진짜 폼이 안 좋았어요, 지난 라운드는. 근데 이번 라운드는 다시 제정신 차리고 머리 스타일도 제대로 복귀를 하더니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소보슬라이가 이번 시즌 프리킥으로만 4골째 기록 중에 있는데요. 리버풀의 단일 시즌 프리킥 최다골 득점자는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5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보슬라이가 한 골만 더 기록하면은 프리킥으로 한 골만 더 기록하면은 스티븐 제라드와 타이 기록을 만들 수 있고 2골을 더 기록하면은 구단의 레코드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보슬라이. 지금 완전히 지금 리버풀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올라선 소보슬라이인데 소보슬라이가 이번 시즌 이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도 재밌게 챙겨볼 포인트이고요. 리버풀은 그리고 이번 시즌 90분 이후에 실점이 8번째로 단일 시즌 최다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리드 상황 중에 잃은 승점만 7점이나 되고 이 정도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수비진들이 얼만큼 이 경기 집중력이 떨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나 이날 동점골이 나왔던 히샬리송 선수의 그 골 장면에서는 조고메즈 선수의 그 위치 선정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조고메즈 선수가 콜로무아니 선수가 볼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히샬리송을 마크를 하고 있는데 콜로무아니가 퍼스트 터치가 일단 좋았죠. 거기에서 그 각도를 만드니까 조고메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다이크가 마크를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히샬리송을 버리고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히샬리송을 그냥 개X로 본 거죠. 그냥 프리로 놔두고서 딱 콜로무아니한테 붙으니까 히샬리송 프리로 나오고 콜로무아니는 바로 히샬리송한테 연결해주고 바로 득점. 이 조고메즈가 왜 어린 시절에는 뭐 역대급 재능이다라는 말까지도 들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리버풀이라는 그래도 좋은 팀에 있는 선수기는 한데 주전 자리를 못 잡고 이번 시즌에 또 리버풀이 후반기 갈수록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왜 리버풀이 많은 승점을 드랍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딱 결정적인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비카리오 골키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비카리오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선수가 발밑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경기는 이날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발밑이 진짜 개쓰레기예요. 진짜 비카리오 발밑이 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패스 연결도 안 돼. 롱킥은 근데 왜 자꾸 때리는지 모르겠고 골키퍼가 뭐 선방만 잘하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축구라는 게 그래도 발로 하는 스포츠인데 이 축구 선수가 발밑이 불안하면은 팀을 어디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카리오. 그러자니 또 이 넘버 2 골키퍼 킨스키를 쓰자니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킨스키 선수 뭐 멘탈 잘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트넘이 각 포지션마다 안 좋으려니까 포지션마다 다 안 좋고 이 팀이 안 좋으려니까 얼만큼 안 좋아질 수 있는지 자 토트넘도 화이팅해서 잘 일어나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이 히샬리송 선수가 이날 이 동점골을 이제 만들었는데 에버튼 시절에도 당시 라이벌이었던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히샬리송이 리버풀 상대로만 6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필드에서 원정 선수로서 90분 이후에 골을 2골이나 득점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라고 해요. 이날 히샬리송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또 활약도 굉장히 좋았죠. 공수에 걸쳐서 활동 범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진짜 이 선수 입에 거품물 정도로 뛰던데 무조건 이날 경기에 MOM은 히샬리송을 줘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에서는 사비 시몬스 선수를 후반에 투입한 선택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아치 그레이 선수랑 제드 스펜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이날 획득한 이 승점 1점이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에 획득한 첫 승점이라고 합니다. 이 첫 승점이 1점이 뒤에 있을 그 18위 싸움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요 승점 1점이 지금 딱 1점 차로 앞서 있거든요. 토트넘이 그 1점 차로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승점 1점으로 토트넘이 강등권 싸움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저는 이 1점이 굉장히 중요한 1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토트넘의 이제 31라운드 다음 라운드 상대가 노팅엄 포레스트여서 이게 완전 이제 니가 가라 강등권빵 빅매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순수 재미로만 고트를 찍을 만한 진짜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토트넘 대 노팅엄, 노팅엄 대 토트넘, 요 경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된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 브렌트포드 홈에서 울브스가 2골차 리드를 따라잡으면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울브스는 3경기 연속 승점 획득에 성공을 했고, 이제 19위 번니랑 승점 3점 차까지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날 브렌트포드의 이고르 티아고 선수는 시즌 19호 골을 득점을 함과 동시에 생애 첫 브라질 대표팀 승선 소식까지 전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하루를 보냈을 테지만 팀의 승리를 지키지는 못했고, 티아고 선수가 이날 19호 골을 득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서 22골을 넣은 홀란드 선수, 지금 득점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홀란드 선수를 3골 차까지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홀란드 선수 득점포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3골이면은 뒤집을 만하죠. 아직 8경기 남아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리언 득점왕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시즌이라는 어느 정도 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으면 하는 요런 바램을 살짝 담아보고요. 이 시즌 초만 해도 홀란드 선수가 무조건 득점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이고르 티아고라는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탄생하면서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래야 재밌죠. 자, 울버햄턴에서는 이제 동점골을 기록한 아르코다레 선수가 이번 시즌 3골을 득점을 했는데, 이 3골을 모두 다 교체 투입하면서 기록을 했고, 이 3골이 모두 런던 팀들을 상대로, 아스날, 첼시, 브렌트포드 런던 팀들을 상대로 한 골이어서 현지에서는 지금 런던 킬러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브스의 주안 고메스 선수는 이날 울브스 소속 100번째 선발 출장 기록을 만들었고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2경기 연속 2골차 리드 상황을 다 따라잡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꼴찌는 되지 않겠다, 뭐 요런 어느 갑자기 근성이 생겼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위 번니랑 승점 3점 차까지 따라잡았고, 이제 같은 강등권이지만 꼴찌를 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요 꼴찌 싸움이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요번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10경기는 모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라운드는 이제 맥스 다우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득점자가 탄생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이라는 또 구단의 대기록이 완성이 됐던 이런 새로운 기록들이 만들어진 그런 라운드였어요. 그리고 또 포인트들을 잡아보자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권인 웨스트햄이랑 비겨서 우승권 레이스에서 한 발짝 좀 멀어진 느낌이 들게 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 4위 싸움에서 아스톤 빌라를 잡고 3위권을 공고히 하면서 챔스 티켓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갔다. 그리고 토트넘이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한 골차 리드를 따라잡으면서 승점 1점을 챙기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그 강등권 18위 싸움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승점 1점을 토트넘이 챙겨갔다. 그리고 울브스가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번니를 승점 3점 차까지 따라잡았다. 요 정도로 요번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이제 31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질 텐데, 요번 31라운드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울버햄튼과 아스날의 경기가 미리 치러졌었죠. 아스날과 울버햄튼이 한 경기씩 지금 더 치른 상태인데, 그 경기를 뺀 9경기가 이번 주말에 펼쳐질 거고, 아스날과 울버햄튼의 경기 포함한 9경기까지 다 잘 챙겨보고 저는 다음 주에 위클리 리뷰 31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요 깨알 같은 정보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정보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의견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31라운드 잘 준비해서 위클리 리뷰 31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